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요,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뉴스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신호탄 같은 사건이거든요. 2026년 3월 9일에 발표된 나스닥과 크라켄의 파트너십. 이게 단순히 두 회사가 협력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월스트리트의 그 막대한 자본이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타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설계의 가장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더 큰 그림, 바로 금융 블랙홀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 이 문장이 나스닥과 크라켄의 파트너십이 가진 진짜 무게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식 상품이 나왔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난 10년 넘게 암호화폐 세계를 지탱해온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 바로 익명성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알리는 일종의 사망 선고입니다. 월스트리트에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건 불가능해졌다. 이걸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게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그 방아쇠가 된 사건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나스닥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손을 잡았습니다. 뭘 하려고 하냐면 2027년까지 토큰으로 만든 주식, 이걸 엑스스톡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전 세계 어디서든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뉴욕 증시가 야간 개장하는 수준의 변화가 절대 아닙니다. 국경, 시간, 이 모든 제한을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고 미국의 핵심 자산을 전 세계 모든 개인들의 디지털 지갑에 직접 연결하겠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금융의 판을 바꾸는, 이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거래의 진짜 핵심, 그 법적인 의미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이건 그냥 주식 가격만 흉내내는 그런 가짜 토큰이 아니에요. 핵심은 토큰을 가진 사람에게 배당도 주고 의결권도 주는, 그러니까 진짜 주주랑 똑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법적으로 누군가에게 권리를 주려면 그 권리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법적으로 명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토큰의 주인이 누군지 완벽하게 신원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당연히 실물자산과 1대1로 연결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미국 증권시장의 모든 거래를 관리하는 중추, 바로 DTCC 같은 규제기관의 철저한 통제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실체도 없이 이름만 떠돌던 유령 주식 같은 건 설 자리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네, 바로 이 법적인 요구사항,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권리를 준다는 이 대원칙이 암호화폐 세계 전체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존 암호화폐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익명성이라는 개념과 정면으로 부딪히거든요. 월스트리트의 규칙이 암호화폐 세계의 자유를 대체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게 어떻게 전체 판도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대로 갈라놓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근본적인 변화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에 있는 게 구시대입니다. 누구나 익명으로 지갑 만들고 규제 같은 건 피해서 자유롭게 거래하던 소위 다크월렛의 시대. 뭐랄까,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던 서부 개척 시대 같았죠. 하지만 나스닥 같은 거대 자본이 들어오는 오른쪽의 새로운 시대, 바로 제도권 디파이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모든 참여자는 예외 없이 완벽한 고객 확인, 즉 KYC와 자금 세탁 방지, AML 절차를 거쳐야만 해요. 모든 자산은 실물과 연결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DTCC의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이 새로운 금융 시스템에 발도 못 들여놓는 완벽하게 통제될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이런 변화의 영향력은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 지정학적인 판도 자체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거대한 국가 전략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이제 더 이상 군사력이나 무역 제재 같은 오래된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방법, 즉 금융 인프라 그 자체를 통해서 세계를 통제하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바로 그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나스닥에 투자하려면 각 나라의 복잡한 은행이나 증권사를 거쳐야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스닥의 그 거대한 자본 유동성이 토큰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모든 중간 단계를 그냥 건너뛰고 전 세계 모든 개인의 디지털 지갑으로 직접 꽂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엄청난 중력을 가진 블랙홀처럼 전 세계의 자본을 미국 중심의 단일 네트워크로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저항할 수 없게 빨아들이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가져오는 결정적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 아래에 완벽하게 종속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의 KRX나 유럽의 주요 거래소들은 더 이상 독립적인 시장이 아니게 됩니다. 자기 나라의 우령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어서 미국이라는 중앙 네트워크로 올려보내는 일종의 하청기지, 피더마켓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오직 압도적인 금융 인프라만으로 전 세계를 달러 경제권으로 묶어버리는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이 완성되는 겁니다. 결국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면 미국의 SEC 규정을 따라야만 하니까 미국의 국내법이 사실상 전 세계 금융의 표준이 되어버리는 정말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결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요. 이게 지난 몇 년간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적인 전략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으로 포문을 열었죠. 전 세계 자금의 기본 단위를 달러로 통일하기 위한 첫 단추였습니다. 이어서 클래리티나 지니어스 같은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토큰화된 자산이 미국 시장에 쉽게 상장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길을 닦았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나스닥과 크라켄이 이 모든 걸 실행할 물리적인 금융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통화, 즉 달러 중심의 단일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퍼즐이었던 거죠. 2027년은 바로 그 완성의 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웅장하고 거대해 보이는 설계에 그 심장부에 아주 치명적이면서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잇는 수조 달러짜리 금융 고속도로는 다 만들었는데 정작 그 고속도로에 들어오려는 수억 대의 차량들을 검사하고 관리할 톨게이트, 즉 신원 확인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결정적인 병목 지점입니다. 크라켄이라는 회사 하나가 이 고속도로에 접속하려는 전 세계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금융거래의 주체가 될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의 신원까지 이걸 전부 미국 법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검증한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개가 넘는 나라에 각기 다른 신분증, 다른 언어, 다른 법률 요건들. 이걸 회사 하나가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속도, 규모, 그리고 법적인 복잡성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인프라의 공백, 이 치명적인 병목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 모든 설계의 배후에 있던 진짜 플레이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스닥과 크라켄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열쇠, 바로 그 사라진 인프라 조각이 이것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KAAS, 즉 서비스로서의 KYC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인프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회사가 사용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같은 걸 일일이 받아서 검증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 대신 이미 검증된 수천만 명의 신원 데이터 풀을 기반으로 외부 시스템이 이 사람 검증된 사람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개인정보는 전혀 노출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또는 아니요. 라는 결과값만 API를 통해 딱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치 클럽에 들어갈 때 신분증을 일일이 보여주는 대신 입구의 직원이 내 얼굴을 알아보고 통과라고 말해주는 것과 같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의 필수적인 규제 톨게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KAAS를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네트워크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죠. 왜 파이가 필연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보시죠. 첫째, 규모입니다. 이미 수천만 명의 신원 인증된 사용자 풀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글로벌 커버리지. 230개가 넘는 국가의 사용자가 퍼져 있어서 진정한 글로벌 솔루션이 가능합니다. 셋째, 프라이버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를 직접 주지 않고 결과값만 전달하도록 설계되어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넷째, 공식 전력. 파이네트워크는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KYC 솔루션을 외부 기업의 API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안 부재입니다.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정도 규모의 신원 인증 네트워크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치명적인 인프라 공백에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들어맞는 유일한 퍼즐 조각인 셈이죠. 하지만 이 엄청난 규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조 달러의 자본을 움직이는 제도권 금융은 무엇보다 통제권을 원하거든요. 만약에 테러 자금이나 범죄 수익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한다면 즉시 얼리고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파이의 아키텍처는 바로 이 클로백이라는 기능으로 제도권 금융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이게 바로 파이 네트워크가 단순한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을 위한 신뢰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파이의 기반 기술인 스텔라 프로토콜에는요, 자산 발행자가 규제 당국의 명령에 따라서 특정 자금을 동결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클로백 기능, 다시 말해 합법적인 킬 스위치가 프로토콜 자체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미 유럽의 까다로운 개인정보보호법 GDPR 인증과 암호자산법 미카 등록까지 선제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이 법적 킬 스위치와 글로벌 규제 준수의 조합, 이게 바로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에 왜 파이가 유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춰서 이 거대한 설계의 최종 완성된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의 자본, 크라켄의 거래소, 그리고 파이의 신원 인증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과연 우리 앞에는 어떤 미래가, 어떤 새로운 문명이 펼쳐지게 될까요? 이 모든 계획의 결정적인 한 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크라켄이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으로부터 스키니 마스터 계좌를 승인받았다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크라켄이 더 이상 시중은행들을 거칠 필요 없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심장인 연준의 결제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일종의 프리패스 티켓을 받은 겁니다. 수많은 중간자들을 완전히 건너뛰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단일 스택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맨 아래 1단계에는 미국 중앙은행과 직접 연결된 크라켄의 결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돈의 흐름을 책임지는 층이죠. 그 위 2단계에는 나스닥의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어 올라옵니다. 이게 가치를 제공하는 층이고요. 그리고 가장 위 최상단 3단계에는 전 세계 모든 참여자들이 이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파이 KAAS라는 보편적인 게이트키퍼가 존재합니다. 여기가 바로 신뢰와 규제를 담당하는 층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부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개인의 지갑까지 아무런 중간 단계 없이 완벽하게 이어지는 3단계의 단일 금융 시스템이 완성된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이 새로운 시스템이 각 나라의 정부와 그들이 통제하던 낡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한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금융의 흐름을 통제하던 시대는 저물고 이제 개인의 지갑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의 구 시스템에서는 국가가 모든 걸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신 시스템에서는 지갑 OS가 통제권을 갖습니다. 권력은 더 이상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위에서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고 금융세계의 심장부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개인과 AI, 즉 지갑의 사용자들이 쥐게 되는 거죠. 부는 더 이상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지갑으로 직접 흐르게 되고요. 국적을 증명하는 여권보다 KAS로 검증된 디지털 신원이 더 중요한 시민권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주권 개인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거대한 시스템은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나스닥과 크라켄의 거래는 그 거대한 설계의 장막이 마침내 거치는 순간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장막 뒤에 남겨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제가 끝난 세상에서 당신의 지갑은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통제권의 열쇠를 과연 당신은 쥐고 있습니까?